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북의 일부 고는 고령 인구가 40%에 가깝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셈법이 복잡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정권 교체 등이 큰 변수입니다. 대구 대명동 공연 문화거리에 소극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공연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독도 수호 범국민 다짐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예산을 거론하기 좀 빠른 듯 보일 수 있습니다만 국비 예산 신청은 4월 말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큰 변수가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대구와 경상북도의 예산 확보를 위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년 국비 예산 신청을 4월 말까지 끝내야 돼 앞으로 남은 2달이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예산의 성격과 규모 등이 출렁일 수 있어 시도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면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확 바뀔 건데요. 자치단체에서 국비 확보를 해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원래대로 올해 말 대선이 치러지면 자치단체들은 현 정부의 기조대로 예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시도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내년도 국비 사업을 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업 내용을 담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신규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 하는 건 거의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버리면 우리가 안 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위기로 잡죠. 대구 경북이 그동안 추진해온 예타 대상 사업의 차질도 우려됩니다. 원래 작년도에 예타가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계속 예타가 지금 미제 나가고 있거든요. 탄핵 인용과 기각에 따라 기획재정부 핵심 라인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 국비 확보를 위해 새로운 방안 모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가 대구 경북의 내년도 살림살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망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거죠. 심지어 시마네현은 2월 22일 오늘을 독도의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독도 수호 범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 요령 개정안 고시와 일본 내각 관료들의 입단 망언 등 연초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억지 주장이 한층 더 노골화되자 그동안 도내에서 규탄 행사를 해온 경상북도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독도 수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잘못 배우고 있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도 펼쳐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전하는 독도 관련 메시지와 독도 수호 결의문 낭독, 독도 도로명 주소 제막식 등 일본의 도발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뜸만 생기면은 이러한 야욕을 거침없이 나타내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한번 일본에게 경고를 합니다. 많은 참석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한 바퀴 도는 평화 걷기를 하며 인간띠를 연결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독도와 인접한 울릉군에서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폐기하자는 범도민 규탄 결의대회가 열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자는 목소리에 광복회 경북 지부도 동참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일본의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조동진 기자입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인 1905년 2월 22일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강제 편입시켰습니다.
이 날짜에 맞춰 일본은 지난 2005년 지방의회로 하여금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해마다 고위 관료를 참석시키면서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경상북도 지부는 침략적 의도로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침략 야욕을 품고 다케시마 날을 지정해서 우리 영토를 고의적으로 뺏으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광복회는 특히 일본의 2014년부터 중고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왜곡 교육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독도 망언을 일삼는 일본에 대해 수세적인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광복회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항해 경상북도 의회가 지난 2005년 독도의 날로 정한 10월 25일을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 지역 두 번째 소녀상 건립을 추진 중인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설치에 반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3일절에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동성로는 도로법에 따라 공공시설물 외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며 소녀상이 설치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 2차례 철거 명령을 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둘러싸고 경산 문명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연구학교가 철회될 때까지 철회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학교에서 집회를 갖고 온라인 12,000여 명의 서명과 지하철역 등에서 받은 1,100여 명의 연구학교 철회 서명지를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문명고 교사들도 연구학교 반대 의견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서명을 받아 연구학교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빠져나가는 젊은 층이 늘면서 고령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4개 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경북 의성과 군위 등은 고령 인구가 40%에 육박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2015년 말 기준 대구의 인구는 246만 6천 명입니다. 나이 분포도의 정중앙에 있는 사람은 41.9세로 5년 전보다 3살 정도 많아지며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모든 구군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중구와 서구, 남구, 동구는 14%를 넘어 고령 사회입니다.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 남구, 동구 순이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구, 중구, 서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가 많다는 뜻인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곳은 달성군, 수성구, 북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의 고령화 수준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5년 말 기준 경북 인구는 268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7.8%로 이미 고령 사회인데 5년 전 15.8%보다 2%포인트 높아져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38.2%나 되고 군위 37.5%, 영덕, 예천 34.3%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나마 젊은 곳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지역은 7곳군이었고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의성군,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군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해 대구의 인구는 5년 전보다 1%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쌀 소비는 줄고 정부의 양곡 정책도 실패하면서 쌀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서 쌀 농가에게 우선 지급했던 자금까지 환수하려고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농협의 창고마다 지난해 생산된 쌀가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의 쌀 정책이 실패하고 국내 시장의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사이 22%나 쌀값이 떨어졌고 30년 전과 비슷할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경주 지역에만 40kg들이 80만 가마의 재고가 쌓여 있고 2010년 이후 경주 지역 농협의 누적 적자가 70억 원대에 이릅니다. 30년 전에 쌀값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경주시에 보관하고 있는 벼만 해도 한 80만 가마 정도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지역 최대 쌀산지인 경주 지역 농민들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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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전국 쌀농가에게 준 우선 지급금 가운데 197억 원을 쌀값 하락을 이유로 환수할 계획인데 이는 농업을 포기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환수 조치까지 취한다면 농민 보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우선 지급금 환수가 강제로 이뤄질 경우에는 쌀 경작 거부 운동까지 벌이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양곡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은 근본적인 쌀 대책으로 국가 수매제와 함께 수매 가격 상한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주부터 53개 농작물의 재해보험을 판매합니다. 태풍이나 우박 등 특정 위험을 보장하는 작물은 사과와 배 등 과수 4종류와 부추와 시금치 등 시설작물 22종류 등으로 보험 가입은 과수가 오는 4월 14일까지, 시설작물은 오는 12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에 발생하는 과수의 동상의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대명동 공연문화거리에 올 들어 소극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언제든 연극을 볼 수 있는 공연거리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의 공연 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새로 문을 연 소극장에서 연극 연습이 한창입니다. 100여 석 규모의 작은 극장으로 무대와 객석이 맞닿아 있습니다. 객석 어디서든 배우들의 작은 표정,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공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이 갖고 있는 기라든지 관객들이 갖고 있는 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소극장에서만 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공연들은 관객들과 같이 좀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명 공연 문화거리 집적화 사업으로 올 들어서만 4개 소극장이 문을 열어 이곳에 자리 잡은 소극장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소극장 특성상 연극과 무용, 실험극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가능해 서울 대학로의 버금가는 공연 문화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뮤지컬과 오페라 같은 대형 공연에 여러 장르의 소규모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명실상부한 공연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에 오셔서 또 새로운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대구가 그야말로 오페라, 뮤지컬, 연극까지 그 공연 중심 도시로서 이제 역할을 제대로 다 해낼 것 같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등 대형 공연장뿐만 아니라 소극장도 대폭 늘어나면서 공연 중심 도시 대구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 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의 100년 인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동 인쇄 전시관 개관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인쇄 전시관의 시작인데 앞으로 많은 전시품이 이곳에 한번 진전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인쇄 어떤가를 구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남산동 인쇄전시관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인데 활판 인쇄기와 활자, 3D 프린터기 등이 전시돼 인쇄 골목의 오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활기찬 은빛 인생을 누리기 위한 제13기 달서구 노인복지대학 입학식이 오늘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입학한 120명의 노인대학 신입생들은 내년 2월까지 인문학과와 시니어 봉사과 등 4개 학과에서 다양한 과목을 배우며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 생활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영천시 교육문화센터의 이동여성회관이 주민들의 좋은 반응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은 농촌 주민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신령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 댄스와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흥겹게 진행됐습니다. 청도의 농특산물이 서울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서울에서 장을 열었습니다. 청도구는 오늘 서울 6호화 백화점에서 청도 우수 농특산물 판매대전 개장식을 열고 청도 한채 미나리와 청도 반시, 표고버섯 등 30여 점의 특산물을 선보였는데 이번 판매대전은 28일까지 일주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 영북연구원은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대구시가 유치한 간송미술관을 대한민국 문화 브랜드의 상징적인 거점으로 조성해야 하며 간송미술관 건축물 자체도 상징적인 건물이 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보 12점, 보물 10점 등을 소장한 간송미술관은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대구미술관과 대구육상진흥센터 사이에 2020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유교, 민간신앙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교타운이 안동에 들어섰습니다. 안동시는 주교자 성당과 안동교회, 조계종 대원사, 유교문화회관 등 종교시설이 밀집한 화성과 목성동 일대를 종교타운으로 지정하고 종교별 대표 모형과 상징, 벤치 등이 있는 공원도 조성했습니다. 안동시는 종교타운을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고 자원봉사와 기부 등 봉사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삼을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5분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구미에서 강원도 원주로 가던 관광버스가 충북 단양군 중앙고속도로 5m 언덕 아래로 추락해 운전기사가 숨지고 금호공대생 약 20명이 다쳤습니다. 금호공대 신입생 1,200여 명은 오늘부터 강원도 원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사고로 일정이 취소돼 내일 귀가할 예정입니다.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에 승용차가 빠져 있는 것이 발견돼 차를 인양했는데 차 안에 백골 상태인 남녀 2구의 시신이 있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숨진 2사람을 지난 2014년 3월 실종 신고가 돼 있는 71살 남성 A씨와 60살 여성 B씨로 추정했는데 정확한 신원과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구시 의회가 20건의 안건과 대구 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2017년도 첫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이 원안 가결됐고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구국제공항 통합 이전 반대 주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초등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8개 도축장에 출하된 172개 농가 돼지 1,700여 마리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6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16개 농가는 추가 검사를 하고 항체 형성률이 30% 아래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가축시장 폐쇄를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예천 세계 곤충 엑스포가 한국 축제 컨텐츠 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축제 컨텐츠 대상에서 국제 행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천 곤충 엑스포는 국제 곤충학회로부터 2회 연속 세계 최대 규모의 곤충 축제로 인증받았고 곤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30일부터 17일간 열린 곤충 엑스포에는 6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외제차로 시속 200km 이상 속도를 내며 차들을 위협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를 한 38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벌점 60점으로 면허를 정지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영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